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시장이 하나 둘씩 차트들이 좀 무너지는, 좀 망가지는 차트들이 꽤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외국인 수급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삼성 SDI거든요. 오늘 시작과 함께 조금 상승 출발을 하더니 13% 상승 마감했어요. 수급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뭐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외국인 600억, 기관 뭐 400억 정도 들어왔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차트 추세가 많이 좀 역배열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터지는 이런 거래량, 이 정도 좀 바닥권에서 크게 터지는 거래량은 좀 양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른 이유로 봤을 때는 일정에서 인터 배터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뭐 전고체 관련된 내용도 내년 초 46파이 배터리 양산 뭐 이런 식의 뉴스도 나오고, 한마디로 배터리 분야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1등이다, 앞으로도 초격차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좀 포부가 이번에 인터 배터리에서 다양한 기술력을 뽐내면서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생각보다 아직 살아있는데 강한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삼성 SDI 또는 이제 LG 엔솔 이런 종목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LG 엔솔도 크진 않지만 3% 정도, 하지만 뭔가 의미 있게 차트 추세를 돌릴 만한 좀 그런 수급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삼성 SDI도 반등이 세게 나오긴 했지만 주봉에서도 여기 아직 20주선 이런 저항대가 위에 남아 있어서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를 하고 돌아서는지도 좀 더 관찰 추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삼성 SDI가 인터배터리에서 공개한 이런 기술력 때문에 또 정보체 뉴스도 나왔잖아요. 27년부터 아주 좀 많이 났긴 했습니다. 삼성 SDI는 뭐 27년이고 LG 엔솔은 뭐 30년 정도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정보체 테마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한농 화성이 3천억 정도 터져주면서 정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를 했고, 그 외에도 기존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CIS는 이제 오늘 별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얘도 조금은 움직여줬다. 전고체가 여러가지 뭐 미래 컴퍼니 등 다른 종목들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조금 거래대금은 나쁘지는 않지만 이게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까는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인터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먼저 조금 오른 종목도 있었고, 사실상 그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됐고, 근데 실질적인 양산은 27년부터 그러면 지금부터 달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테마주 매매할 때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외에 차트가 좀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반도체 뭐 CXL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CXL이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거든요. 뭐 엑시콘, 네오셈 이런 종목들이 갭 상승하면서 막 신고가 갱신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퀄리타스나 오픈엣지나 뭐 다른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이 나왔는데, 그런데 오전에는 분위기 너무 좋았어. 오후장으로 갈수록 반도체 종목 내에서도 윗꼬리가 길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음봉으로 전환이 되고, 또는 이런 또 오픈엣지처럼 피레침이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 전환 나오는 모습들도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종목들이.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아직 3월 말에 일정이 남아있기는 하나 미리 많이 달려왔나? 아직 2주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혹시 그 전에 좀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추가적인 조정이나 이런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오픈엣지가 신고가를 터치를 했다가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거래량도 꽤 터졌고요. 보통은 이런 식의 흐름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전에 대장 역할을 했던 엑시콘 같은 종목도 윗꼬리가 좀 많이 길어요. 전고점을 돌파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돌파 부분을 다 뱉어내고 윗꼬리가 굉장히 긴 이런 양봉 캔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네오셈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고가 영역이라서 차트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몇몇 이런 또 종목들 말고는 그 외에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은 애매해지거나 무너지는 종목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반도체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고,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조정이라도 나오면 어떡하지? 사실상 그런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눈치 때문에 아직 CXL이나 온디바이스 AI 재료나 일정은 아직 뭐 한 2주, 3주 남은 것 같고, 지금 당장 엔비디아 조정 나올 것 같고, 살짝 그런 심리가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오를 때 조금 챙겨놓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오전에 강하게 상승 출발했는데 갑자기 삼성 SDI가 오르고 몇몇 2차전지 종목들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원래 보통 예전부터 약간
그 시소타이가 있었잖아요. 반도체 종목에 조금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찜찜한 거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외국인 수급 한번 볼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는데 오늘 3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2천억 매도를 했어요. 그럼 양시장 한 5천억 정도 순 매도가 나왔어요. 일별 동향을 보면은 어제도 3,700억 매도를 했죠. 그럼 오늘까지 약 한 7천억 정도 코스피 시장 매도를 했는데 아니 올해 초에 들어서 좀 연달아 계속 매수세가 이어가다가 오랜만에 2거래 연속 매도가 나온 날이 많이 없거든요. 올해 들어서 사실상 많이는 없었어요. 이때 1월 중순 제외를 하고는 1월 중순에 잠깐 매도했던 구간 빼고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기존에 계속 매수했던 구간이 사실상 뭐 하이닉스 그리고 저PBR 관련주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그러면 어제 오늘 저 매도세는 어디에서 나왔냐? 안타깝지만 삼성전자에서 다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왜 삼성전자를 반도체 섹터는 좋게 보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수급을 한번 본다면은 오늘 3,100억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매도가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거기서 서로 사고파고 조금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어제 2,000억 300억에 이어서 오늘 3,0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연달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를 많이 하면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오늘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2차전지랑 기타 저PBR 뭐 관련주 몇몇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와서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체감 지수는 아쉬웠다. 조금 힘든 시장이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다시 한 번 더 또 차트 추세 이탈 가능성이 높아진 또 이런 모습 단기 박스권 아래로 내려왔는데 언제든지 여기 저점 뚫고 내려와도 또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보수적으로 좀 더 보면서 확실하게 주도주급 종목에서만 좀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아무래도 우리 예전에도 약간 이런 분위기 있었던 것 같아. 그때도 코인이 날뛰었던 시장이었나? 코인이 꼭 날뛰면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코인으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이런 또 역사가 반복되는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팔고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나? 참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9천만 원 넘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고 해도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애매하죠.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 조금 애매하다. 그나마 삼성 SDI가 분위기를 좀 바꿔주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 포스코 퓨처엠도 조금 상승했고 테마성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고체나 그 다음에 2차전지 몇몇 소재 뭐 나노신소재, 제이오,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뭐 탑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한번 또 2차전지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 것 같으니까 상승세 약간의 수급은 들어온 게 오늘 시장의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열심히 질문을 했잖아요. 제가 바이오냐 반도체냐.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는 그래도 반도체였어. 근데 우리가 반도체냐 바이오냐 고르고 있으니까 시장은 또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안 것처럼 아니야 2차전지야 라고 생각하면서 2차전지가 올랐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 바이오도 조금 조정이 나왔다. 물론 레고캠 바이오 같은 이제 대장급 종목들은 하락이 나오면서도 또 반등도 잘 나와주면서 조금 트레이딩 하기에는 괜찮은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알테오젠 마이너스 5%권 하락은 상승 출발 시작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하지만 몇몇 종목들은 또 차트가 양호한 몇몇 바이오 종목들은 아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반발 매수세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럼 어디에서 남은 시간, 남은 뭐 3월 매매를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던 반도체 엔비디아 꺾이면 어떡하지 플러스 오늘 나온 차익 실현 외국인의 매도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 하지만 3월 말에 또 반도체 일정이 있어서 또 아예 안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반도체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을 두대 완전히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바이오도 이제 다음 달 학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몇몇 또 일정이나 재료 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추가적인 조정이나 눌림이 나오면은 계속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던 삼성 SDI 2차전지를 포함해서 몇몇 전고체나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추가적인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료가 노출이 된 점 플러스 아직 양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은 꺾여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연속성을 좀 더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은 매매할 게 많이 뭔가 없는 느낌. 오히려 몇몇 바이오랑 2차전지 소재 일부 개별주? 그래서 차트 정리를 쭉 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 이러다가 바이오 아니면은 개별주 다르게 말하면은 잡주 장세
개별주 잡주 장세가 올 가능성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댓글에는 저와 비슷하게 느꼈는지 또는 아니다. 아직 힘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계속 많아질 거다 느꼈는지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떤 더 섹터가 결국엔 주도할 건지, 아니면은 잡주 장세가 올 건지, 아니면 여전히 주도 섹터가 반도체가 유지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저 PBR 좀 잠잠한데 왜 관심들이 없지?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일단 조용히 현대차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올랐어요. 외국인도 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약보합권에서 끝나긴 했는데 현대차 오늘 외국인 400억 매수. 그래서 보면은 현대차는 조용히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급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냐 바이오냐 막 너무 여기 치고받고 있을 때, 2차 전지냐 막 이러고 있을 때 또 조용히 저 PBR 관련된 종목들 혹시나 뭐 외인들이 매집을 해서 나중에 뭐 또 올리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저 PBR이나 또 자동차 이런 또 섹터도 한번 현대차 같은 종목들도 부지런하게 추적은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정리는 다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시장 분위기가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바뀌는 느낌은 또 아니라서 여러분들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키다 보면은 기회는 언제든지 오는데, 지키지 못하고 큰 손실을 보면은 그 다음번 기회는 점점점 너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의 기회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도 놓쳐도 돼요. 왜냐면은 기회는 계속 오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 자산을,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한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돈이란 헛된 기대에 부풀어 있는 도박꾼으로부터 나와 정확한 확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쵸? 우리가 보통은 인기 주식이나 너무 그냥 추격 매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분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자산의 이런 배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준과 원칙 없이 즉흥적으로 매매를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